영신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시험 시간은 총 60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엑셀 2021 버전 실행한 후에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의 저장 아이콘, 단축키는 Ctrl S죠.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죠. 파일명도 지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 수험번호 사용하고요. 없다면 수험번호 8자리 이메일 숫자로 또는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 그걸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험번호를 지정을 해주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도 지시가 있습니다.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간 다음에 숫자 1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열머리글의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길 클릭하면 전체 셀이 선택돼요. 홈탭의 글꼴에서 굴림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다면 제1작업의 조건에 나온 것처럼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필요한 경우에 정렬을 맞추도록 할게요. 그러면 B2 셀 클릭해 놓고요. 왼쪽 아래에서 시트명 나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 클릭해 오른쪽 드래그, 제일 왼쪽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1작업이라고 변경, 가운데 시트명 더블 클릭해 제2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 시트명 더블 클릭해 제3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이제 다시 제1작업 시트명 클릭을 해주세요. 제1작업 이제 할게요. 출력 형태 조건, 그리고 1에서 6번까지 함수식, 그 다음에 7번 조건부 서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에 나온 것처럼 B4 셀 여길 먼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 입력하는 코드에서부터 제14셀까지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괄호 1에서 6번까지 써있는 셀들 여기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4셀도 역시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나머지 셀들 입력하는데요. 셀 합치기 하는 셀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것도 제일 첫 번째 셀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 잠시 멈춰놓고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들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아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입력할 때 글자들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제2, 제3, 제4작업 시트에서 계속 감점이 발생해요. 두 줄로 입력하는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첫 줄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리고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로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들 출력 형태로 보이는 그대로 내용을 입력하면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날짜로 변경돼요. 그 다음에 G열의 데이터, 그리고 H열의 데이터,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 없지만 오른쪽에 H열은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 다르게 설정해도 되고요. 동일하게 한 번에 설정해도 돼요.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위에 커다란 콤마 이걸 누르면 둘 다 회계 형식으로 변경되는데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할 땐 이렇게 나타납니다. 회계 서식은 정렬이 따로 먹히지 않습니다. 다른 걸 누르더라도 모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는데요. 사칙 연산되는 숫자는 모두 다 오른쪽 정렬한다. 그렇게 기억을 그냥 해두세요. 그리고 출발 인원, 여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서식이 아닌 숫자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서식으로 변경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나오게 그렇게 설정해도 감점되진 않아요. 정렬만 정확히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출발 인원 데이터를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놓았다면요. 문제지에서 뒤쪽에 제4작업 시트 그래프 작업한 걸 보면요. 출발 인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 인원의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죠. 보조축 지정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그래프의 왼쪽 세로축 거기에 숫자로 이 출발 인원 데이터 이 눈금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프의 출력 형태에는 0명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회계 서식 지정되어 있다면 0명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계보다는 숫자로 변경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H열의 데이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사용하는데 이건 보조축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회계가 아닌 숫자로 변경한다면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숫자 서식, 소수자릿수 0,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상태에서 확인,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프에서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저처럼 그냥 회계 서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최소값 이거를 하이픈이 아닌 0명 또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숫자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바꾸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이것을 숫자나 회계 서식 어떤 거로 해놓든지 나중에 문제 될 건 없겠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B13에서 D13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B14에서 D14 그리고 F13 14행 G13에서 I13 이렇게 블록 설정을 4개 단위로 해주세요. 여기는 셀 병합할 거예요.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너비 조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당하게 위에 열머리글에서 너비 조절에 맞춰놔야 합니다. 높이 조절은 일부러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테두리 설정 또 추가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눌러주고 B5에서 J12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 이렇게 3개 단위로 하는 이유는요. 출력 형태 보면은 굵은 테두리 지정된 곳이 있고 얇은 테두리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홈탭 글꼴에 여기 테두리 지정이 있어요.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 이 방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F13 14행 클릭,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여기에 테두리 탭 있죠. X 모양으로 테두리 보이게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조건의 제목 설정할 건데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1, 2, 3행 머리글 여기 먼저 선택해주고 높이를 조금 키워서 괄호 안에 숫자가 30원저리로 되게 그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의 이름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사각형 또는 기본 도형 이 그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름, 평행사변형 지시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을 만들고 나면 위에 도형 서식이 나타나죠.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있죠. 먼저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에 지시된 거 있죠.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가주세요. 여기는 색상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 선택. 테두리는 테두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로 테두리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탭 가주세요. 도형 안에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지정하고 글자 입력해도 되고 글자 입력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데요. 이번엔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가 흰색이라 잘 안 보이죠?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에 글꼴 색상 검정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글꼴 변경해야 되는데 목록에서 찾기 어렵다면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맞춤을 위와 아래 모두 가운데 맞춤, 이걸 모두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열, 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셀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위아래로 2개 행 선택,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결제란이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에 확인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2줄로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홈탭의 맞춤의 방향 여기에 세로 쓰기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한 줄로 확인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H4에 입력했던 것처럼 첫 줄 입력하고 Alt 엔터키 다음 줄 내용 그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2줄로만 나타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셀 3개 선택해서 담당에서 부장까지 입력하세요. 이제 아래 셀 여기 선택하세요. 여기는 비어있는 셀인데 높이가 조금 커져야 되죠. 그래서 높이를 행머리글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확인 써있는 이 셀 여기는 너비가 좀 좁아져야 되겠죠. 조금 좁게 해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 돼야 되죠.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아래 거 클릭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가운데 맞춤해 주세요. 이제 테두리, 여기는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색상 채우기 없음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채우기 없음 해도 되고요. 색상 흰색 지정해도 돼요. 이거는 따로 감점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림으로 바꿀게요. 홈 탭에 클립보드의 복사, 이거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대화 상자 나타나면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키 눌러주면 그림으로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키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원본 이 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딜리트 누르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삭제할게요. L열에서 O열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바로 삭제 눌러주세요. 높이 조절된 행,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여기도 그냥 삭제할게요. 이제 유효성 검사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H14셀, 여기에다가 여행지의 데이터를 목록으로 나타나게 할 거예요. H14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설정의 제한 대상에선 목록으로 변경, 원본 아래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행지 데이터, 실제 데이터만 선택하면 돼요. CO에서 C12까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목록이 만들어졌는데요. 제일 첫 번째 거 나타나도록 하세요. 여기는 가운데 맞춤 꼭 해줘야 합니다. 이제 조건의 셀 서식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 사용자 지정 가주세요. 제일 위로 가주세요. 여기 출발 인원의 데이터는 천 단위 구분기호는 필요 없죠. 그래서 지표준 바로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번째 것 여기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보이는 보기에서 제대로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저는 네 번째 거에서 할게요. 바로 뒤에다가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한글 입력해 놓으면 숫자 뒤에 바로 한글로 명이 나타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출발 인원 데이터가 바뀌어 보일 거예요. 이제 조건에서 마지막 H5에서 H12셀 블록 설정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름 정의 메뉴 눌러주세요. 이름은 여행 경비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행 경비로 이렇게 지정한 이 데이터는 나중에 수식 5번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 여행 경비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파일은 틈틈이 여러분이 저장해 줘야 합니다. 이제 1번 써 있는 곳 있죠? 적립금 아래 셀들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하세요. 이 셀에서 내용 바로 입력해도 되는데요. 수식에 여기 입력하는 게 한 줄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커서 놓고 입력하면서 설명할게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choose 함수, writ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write 함수는 글자의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글자 추출, 이런 걸 할 때 write 함수 사용하고요. choose 함수는 주어진 숫자 가지고 1일 때 어떤 내용 출력, 2일 때 어떤 내용 출력, 3일 때 어떤 내용 출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choose 함수 안에 write 함수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write 함수 이걸로 먼저 추출하는 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식은 equal부터 시작하죠. equal write 여는 괄호까지만 해주고 fx 눌러주세요. write 함수에서는 텍스트, 넘버 캐릭터 이렇게 두 개 인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인수에는 텍스트가 있는 셀, 현재 5행에서 12행까지 중에 코드의 데이터 사용할 거예요. 문제지 조건에서 보면은 적립률은 코드의 글자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 2면 0.5%, 3이면 0%로 지정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인 5행 B5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 오른쪽에 첫 번째 글자만 사용할 거죠. 숫자 한 개만 사용하죠. 그래서 숫자 1 입력을 해주면 이 코드에서 오른쪽 한 글자 3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컨트롤 확인 눌러보세요. 마지막 글자만 이렇게 한 글자 나타나죠. 그러면 choose 함수 이 안에 write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함수는 잘라내기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equal choose 여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놓고 fx 눌러주세요. choose 함수는 인수가 기본 3개 나타나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클릭하면 value는 계속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는
1에서 254 해당하는 숫자를 나타내게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를 라이트 함수로 이 숫자를 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이죠.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이게 1일 때 그거는 여기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도 이제 함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지에선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1%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2이면 인덱스 넘이 2인 경우에 밸류 2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0.5%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3이면 밸류 3 여기에다 써주면 되죠. 그 경우에는 0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셀들은 더 이상 내용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확인을 누르면 모든 수식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지 다시 좀 잘 봐줘야 돼요. 적립률을 구하는 공식은 단순히 추주 이걸로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행경비 단위원의 곱하기 적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경비 단위원은 H5에서 H12까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 H5에 곱하기 적립률, 적립률은 추주 이걸로 구했죠. 그래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위에 수식에서 HO 곱하기 HO 여기를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표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0원인 곳도 있고 그리고 돈이 1000단위 이상인 것도 있죠. 그래서 홈탭에 여기에서 표시 형식 조금 바꿔놓으면 좋은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서식보다는 표시 형식 회계 이걸로 변경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0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에 번호만 써있고 비어있는 상태죠.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렬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계 서식 이렇게 지정하면 자동으로 정렬하지 않아도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요. 함수식 지정하는 1에서 6번 셀 여기는 정렬 그리고 표시 형식 이걸로 감점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돈과 관련되었으니까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놓는 게 보기 좋습니다. 보기에 좋아요. 정답 파일에서도 그래서 여기를 회계로 변경시켜 놓았을 거예요. 이제 2번에 해당하는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에서는 weekday 함수 사용하고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 안에서 weekday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조건은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 이걸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현재 F열에 써있는 출발일 여기는 현재 요일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weekday 함수로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equal weekday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수는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시리얼 넘버 여기는 날짜를 나타내는 수라고 했죠. 그래서 출발일의 데이터 첫 번째 행인 F5 이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 고유한 숫자 이게 나타나요. 두 번째 리턴 타입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컨트롤 확인을 먼저 눌러보세요. 그럼 우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다시 위에 수식 입력줄로 가주세요. 닫는 괄호 없애버리고요. F5 다음에 콤마 눌러보세요. 그러면 weekday 함수에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보통 요일을 얘기할 때 일요일부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 1을 지정하면 일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1, 토요일은 7 이런 숫자를 부여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2를 지정하면 월요일은 1, 일요일은 7 이렇게 숫자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 숫자 2 입력할게요. 그러면 월요일은 1 그리고 일요일은 7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는 1에서 5까지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6,
그 다음에 일요일은 7 이렇게 숫자가 부여되겠죠. 그러면은 조건을 비교할 때 일요일과 토요일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1, 2, 3, 4, 5는 평일, 6, 7은 주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조건 비교할 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2로 해놓을게요. 숫자 2, 그 다음에 닫는 괄호,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 눌러보면 여기 숫자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는 우선 잘라내게 하세요. 여기에 다시 if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인수 여기에는 조건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로 F5의 데이터, 이 날짜의 요일, 현재는 여기에 2가 나타나 있었는데요. 월요일이 1이니까 숫자 2면은 화요일에 해당하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1, 2, 3, 4, 5는 평일이고 6, 7은 주말이 되겠죠. 그러면 6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비교하면 1, 2, 3, 4, 5와 6, 7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크데이로 구한 값이 6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6 이상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죠. 그래서 주말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오전 10시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칸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이렇게 큰 따옴표 나타나고요. 그러면 6보다 작은 경우 1, 2, 3, 4,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오전 8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앞뒤에 따옴표 나오게 하고요. 컨트롤 확인 누르면 계산이 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방금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조건을 이 위크데이로 구한 요일이 5 이하냐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이 참일 때 평일이니까 오전 8시, 이 값이 거짓일 때 주말이니까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도 돼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 처리하더라도 수작업으로 채점해서 확인했을 때 출력값이 제대로 다 맞게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에요.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번 23셀 여기 선택을 해 놓으세요. 3번에서는 섬 여행, 여행 경비 단위원 평균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 여행이 써 있는 곳 D열의 분류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행 경비 이거는 H열에 나와 있습니다. 함수는 T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equal TAverage 여는 괄호까지 입력, 그리고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에버레이지 이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인수는 아래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간략하게 써놨어요.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를 지정하는 것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 모른다면 기본 데이터 모두 선택하라고 했죠. 선택하기 전에 여기에 주황색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먼저 지정해 놓고 다시 여기 하도록 할게요. 먼저 B사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여기 선택해 놓고요. 홈탭 글꼴에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주황 이걸 선택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 다시 23셀 TAverage 함수 다시 입력해 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여기 범위 정하는 것 기본 데이터 B4에서부터 H12까지 위에 레이블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범위를 지정해요. 그래서 이 기본 데이터 여기는 제2작업, 제3작업에서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B4에서 H12까지를 데이터베이스 여기로 지정한다.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선 그렇게 공통되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인수인 필드 그거는 이 범위에서 지정한 열 이게 몇 번째인지 알려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다른 문제들에서는 첫 번째 열인 B열 이게 1, C가 2 이런 식으로 열 번호를 지정을 해서 여행 경비가 써있는 H열 여기는 7번째에서 7이라고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이렇게 입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각 데이터에 레이블 있죠. 이름 H4셀 여기를 클릭하면 7번째 이걸 지정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여행경비라고 나타나죠. 아니면 7 이렇게 입력해도 여기는 7이라고 다르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인수, 여기에는 조건 지정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 지정할 때 위에 레이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 같이 두 개 행 선택해서 조건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섬유행이라는 이 분류, 이것을 조건으로 지정한다 해서 D4에서 DO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필드를 7로 바꿔도 값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든 어떤 거라든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는 돈과 관련되었으니까 표시 형식 회계로 바꿀게요. 다음으로 이 14셀 4번 문제 봐주세요. 여기에는 5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를 몇 개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중에 출발일 F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5월 이후, 5월 1일 이후부터 출발하는 게 몇 개인지 여기 숫자가 나타나면 되는데요. 함수는 count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에 equal countIF 연음괄호까지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countIF에선 range와 criteria 있는데요. range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딱 이 출발일 이것만 필요하죠. 위에 레이블 F4는 필요 없어요. F5에서 F12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크라이테리어로 가주세요. 이제 여기에는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아래처럼 조건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5월 1일 이상인 것, 5월 1일 포함해서 그 이후 날짜 이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23년 5월 1일보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셀 가면은 자동으로 앞뒤에 여기도 큰 따옴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총 3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AND 연산자 사용해서 한글로 개 이게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지막 닫는 괄호 뒤에 AND 연산자 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 누르면 3개 이렇게 지시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숫자니까 한글 붙어있는 거 상관없이 오른쪽 정렬해도 되고 가운데 정렬해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표시 형식 회계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감점되진 않아요. 이제 제13셀 여기에서는 라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의된 이름 여행 경비를 이용해서 최대값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equal 라지 연음괄호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array 배열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행경비 단위원의 최대값 구하면 되죠. HO에서 H12까지 이렇게 지정하고요. 맥스 함수를 하면 이렇게 그냥 닫는 괄호만 하면 최대값 구하죠. 라지 함수에서는 그냥 닫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인수를 K값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최대냐 두 번째 최대냐 그러니까 1, 2, 3등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최대 이것만 구하죠. 그래서 숫자 1 입력하고 닫는 괄호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최대값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는 돈과 관련되었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 회계로 이렇게 콤마 눌러서 천단위 구분교 나타나도록 해주면 보기 좋겠죠. 이제 6번 제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가 출제되고 있죠. 함수식 연음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룩업 밸류 여기 첫 번째는 항상 유효성 검사 지정한 H14셀 여기를 클릭해 놓으면 돼요.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여기에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행지 써있는 데이터 여기 C열에서부터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인 CO에서 C12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출발 인원까지 여기까지만 선택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는 기본 데이터의 마지막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하든 여행지에서 출발 인원 이 데이터만 범위에 포함되면 됩니다. 여행지 앞에 비열 범위에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이걸 여기다 나타낼 거냐 그러면 C가 1번이고요. D가 2번 2가 3번이죠. 그러면 출발 인원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5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으려면 펄스 이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펄스에 해당하는 값은 숫자 0이에요. 그래서 그냥 0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유효성 검사했던 이 목록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여기가 자동으로 같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작업에서는 조건부 서식 이것만 남았죠. 이제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것은 위에 레이블 4행 필요 없고요. 13, 14행도 필요 없고요. 5행에서 12행까지 이 데이터만 모두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세요. 문제지에서는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이상으로 수식 이걸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맨 아래쪽 수식 사용하는 것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가주세요.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퀄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여행 경비 단위원이 써있는 제일 첫 번째 행 H5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F4키 이렇게 누르면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요. H열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열은 절대 참조, 그리고 행은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상대 참조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각 셀의 데이터들 확인할 때 H5, 그 다음에 H6, H7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도 열은 절대로 H열에서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5의 값이 60만 이상인지 그걸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60만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 지정해야 되죠. 색은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확인, 나머지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여행경비 60만 이상인 이 줄에만 파랑의 굵게 속성 지정되어서 나타나요.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제2작업 할게요. 제2작업과 제3작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1작업 시트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제2작업에도 지시가 되어 있죠. B4에서부터 H12까지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먼저 선택을 해놨죠. 홈 탭 붙여넣기 열어서 원본 연럽이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고급 필터와 표 서식 지정할 거예요. 제2작업에는 출력 형태가 없으니까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나중에 검토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고급 필터 제일 먼저 나온 건 조건이죠.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분류 써 있는 D2 셀 클릭해 선택, 다음으로 여행 경비 단위원이 60만 이상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H2 셀도 같이 선택하세요. 그 다음 컨트롤 C 키로 복사, 조건 범위 지정되어 있는 B14 셀 선택해서 컨트롤 V 키로 붙여넣기 하세요. 분류에 대한 조건 바로 아래쪽 셀에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분류가 기차 여행이거나 그러면 여기다 그냥 한글로 기차 여행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행 경비에 대한 조건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 분류 조건과 여행 경비의 조건 이게 무엇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가 아닌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개 다 맞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맞거나 둘 다 맞거나 그런 경우를 찾으라는 조건인데요.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옆에 바로 옆에 쓰면 안 되고요. 한 칸 내려와서 C16 셀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60만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래서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60만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정렬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조건 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아래쪽에 내용을 만들어야 되죠. 모든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여기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에서 여행지라고 써있는 C2 셀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이제 누르고 여행 기간, 그리고 바로 옆에 출발일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여행 경비 써있는 H2 셀 이렇게 4개 선택하고 컨트롤 C 키로 복사,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이제 고급 필터 하기 위해서 B2에서 H10까지 선택, 데이터 탭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주세요. 그러면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야지 아래쪽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 C16까지, 그리고 복사 위치 선택해서 B18에서 E18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두 개 조건이 둘 다 만족하거나 하나만 만족하거나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요.
너비 조금 조절해서 모든 데이터 모두 제대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제 조건의 2번 표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이렇게 선택,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의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 그리고 옆으로 가서 표서식 있어요. 열어주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는 게 있죠. 앞쪽에 색깔 필요 없고요. 표 스타일 보통 4라는 거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에선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글 포함 체크 상태로 확인. 그러면 테이블 디자인에서 머리글행 체크,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어요. 필터 단추는 체크되든 체크되지 않든 기본 상태로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이제 파일 한번 또 저장하고요. 제1작업 시트 가주세요. 이번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기본 데이터 B사에서 H1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피벗 테이블 써있죠.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 위치에 커서 깜빡이죠. 제3작업 시트로 가서 출력 형태 보면은 B2 셀부터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B2 셀 클릭,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행 제목에 출발일 써 있고요. 열 제목에 분류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행의 데이터들은 행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열 단위로 옆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이 무엇이고 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출발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분류를 드래그해서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조건의 1번을 봐주세요. 여행지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행지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개수를 구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여행경비 단위원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행경비 단위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행지 아래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합계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저희는 평균이 아닌 합계로 구해야 되죠. 이걸로 변경,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이 여행 경비까지만 나오죠. Alt 엔터키 눌러서 입력했기 때문에 아래쪽 내용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단위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이거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도 돼요. 나중에 혹시 다시 필요하다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필드 목록 이렇게 다시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열 레이블의 분류, 행 레이블의 출발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 2번 보면은 출발일 데이터 이걸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도 보면은 더하기 표시 이거 없고요. 그냥 3월에서 6월까지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B5셀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 그리고 1 써 있는 걸 이걸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확인만 누르면 이렇게 3월에서 6월까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를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기차, 섬, 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글자를 가지고서 가나다 순인지 역순인지 그걸 설정해주면 돼요. 분류 이걸 열어주면 오름차순 정렬할 건지 내림차순 정렬할 건지 이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현재 히읗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자, 위치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자동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조건의 3번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분석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세요. 레이아웃 및 서식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체크하세요. 조건의 3번에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빈 셀 표시 이것도 지정되어 있죠. 지시된 문자 2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의 4번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로 가서 행 총합계 표시 이거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위치 조절되었고요. 옆에 필요 없는 것 사라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데는 모두 다 정렬이 맞게 되었는데 C5에서부터 H9까지 이 데이터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홈 탭 가주세요. 표시 형식을 회계로만 변경을 해주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숫자가 아닌 이 문자들 이거는 회계서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정렬이 오른쪽 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누르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장을 눌러주고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해야 되는데요. 조건의 1번, 조건의 7번 서식 이걸 봐주고요. 출력 형태에선 가로축의 데이터 이걸 먼저 봐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 모두 사용하지 않고요. 여행지의 데이터 이걸 사용할 건데 필요한 데이터만 출력 형태 보고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4에서부터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5행, 6행 그리고 제주도 여기까지는 필요하죠. 그 다음 8행은 필요 없고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9행, 10행, 11행 그 다음 마지막 12행은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그래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범례 출발 인원 데이터 그리고 여행경비 단위원 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한 행으로 선택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4행에서부터 7행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9행에서 11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중간에 선택이 잘못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제 삽입 눌러주세요. 차트에서 콤보 차트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혼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선택되었고 계열 이름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의 7번 서식을 보면은 여행경비 단위원 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변경하고요.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체크하고 나머지 출발 인원 이거는 조건의 1번인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트가 제일 앞쪽에 나타나는데요. 시트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차트가 바깥쪽 차트 영역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건에선 1번, 2번, 3번까지 했어요. 이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여기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 스타일 1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의 5번 영역 서식해야 되는데요. 차트 영역부터 할게요. 먼저 홈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먼저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 짙은 회색인데요. 저희는 그냥 검정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 채우기가 아니라서 여기서 못해요.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에서 맨 아래 질감 그리고 파랑 박엽지 선택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라고 나오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이름 흰색 배경 1 이걸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조건 6번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하고 차트 제목 써있는 것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이러면은 이 안에 내용들 이렇게 선택한 것과 동일해요. 여기에는 흰색 지정이 있습니다. 지시대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만 지정하면 테두리가 나타나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여기는 먼저 굴림의 글꼴 20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이제 7번의 서식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까지는 했죠. 이제 여기 계열에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꺾여 있는 부분의 표식 이걸 아무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누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이 있죠. 클릭하고 표식 옵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클릭한 다음에 형식 열어서 마름모 모양 찾아 선택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하세요. 레이블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이 표식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 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표식만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이것만 선택되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오른쪽에 나타나요. 이제 눈금선 지시가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안쪽에 회색 선 있죠. 이 선을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선택되었다고 나타나는데 서식 먼저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 변경하면 돼요. 색상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잘 보이게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테두리 선이 안 보이고 있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왼쪽 세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그리고 오른쪽도 숫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가로축 글자 선택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돼요. 이제 왼쪽에 세로축 숫자 확인할게요. 최소값 0명, 최대값 35명, 그리고 단위는 5명 단위씩. 만약에 여기가 0명이 아닌 하이픈으로 최소값이 나타나고 있다면 왼쪽에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 세로축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 바꿀 수 있게 나오죠. 여기 아래 표시 형식이 있어요. 이게 범주가 회계로 지정되어서 이게 하이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저처럼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서식 코드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보조축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만약 이게 없다면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숫자 이렇게 선택해주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소값 0명, 여기도 역시 하이픈 나타나고 있다면 표시 형식 이걸 숫자로 변경해주면 돼요. 그리고 단위가 50만 단위씩 변경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기본 단위 이것을 50만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200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변경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다시 잘 출력 형태를 봐주면 이 숫자 왼쪽에 그림 영역 바깥쪽에 눈금선이 아주 작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눈금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눈금 바깥쪽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제 조건의 8번 법례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여행경비 단위원 Alt 엔터키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도 두 줄로 나타나고 있어요. 법례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선택, 그 다음 법례 항목 계열에서 여행경비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이름 여기다가 직접 여행경비 단위원 한 줄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9번 도형 여기다 만들어야 되죠.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서 삽입할 수 있어요. 제일 아래 설명선으로 가면 이 모양 찾아 선택하면 되죠. 이름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걸 선택해줘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Alt 엔터키 필요 없고요. 그냥 엔터키로 두 줄로 나눠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도형의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이제 도형의 채우기 색상 여기는 흰색 지정할게요. 그리고 윤곽선 바꿀 필요 없어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자 보이게 글자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맞춤도 위아래 모두 가운데 맞춤 눌러 놓을게요. 혹시나 도형이 작으면 아래쪽 글자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줄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이렇게 해놓으면 간격이 좁아져서 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 형태 보고 크기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여기 노란색 핸들 있죠? 이걸 잡고서 이렇게 이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 한번 저장해 주고요. 시험 시간,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 충분히 남을 거예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주어진 조건 출력 형태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모든 검토가 끝이 났다면 최종 파일 저장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한 후에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